그 어떤 문제도 피해갈 수 없는 수학의 백신 대근합니다. 자, 오늘은 문장제 문제를 좀 어려워하는 학생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대부분의 어머님들 중에서 이제 우리 학생이 기본적인 개념도 다 숙지가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기본 문제나 그에 해당하는 연산 문제는 잘 푸는데 이상하게 문장제 문제로 되어 있는 것만 보면 아이가 식을 어떻게 도출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문장제 문제를 전혀 풀지 못한다. 응용 심화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학부모님들이 상당히 많이 계세요. 물론 학생들 중에서도 문장제 문제를 힘들어하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고요. 그런데 그런 많은 학생들한테 있어서의 그 문장제 문제를 잘 풀어나가는 그 대책으로 좀 잘못된 방법들로 지도해 주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수학에 대해서 문장제 문제를 어떻게 해야 잘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원인과 그리고 해결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요, 어머님들 중에서 잘못된 방법으로 문장제 문제를 잘하도록 학생들을 지도한다고 생각하시는 그 잘못된 방법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우리 애는 독해 능력이 떨어져서, 즉 수학의 문해력을 오해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어요. 첫 번째는요, 문해력, 수학의 문해력이라고 하면 수학의 문제풀이, 문제 해결 능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사실 수학에서의 문해력도 문제 해결 능력이 아니라 문장을 해독하는 능력, 그게 바로 수학의 문해력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아이는 수학의 문해력이 약하니까 책을 많이 읽혀야 되나요? 우리 애가 어렸을 때부터 독서를 좀 많이 안 해서 독서 능력, 독해 능력이 떨어져서 그래서 수학에서의 문장제 문제를 잘 못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중학생인데 아니면 고등학생인데 갑자기 이제 막 아이들 책을 이만큼씩 주면서 갑자기 책을 막 이렇게 읽으라고 하면 그 없던 수학의 응용심화 능력이 학생한테 생길까요, 갑자기? 오해하고 계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수학의 문해력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영어 한 문장을 해석할 때요, 영어가 외국어잖아요. 외국어를 하나 해석을 하려면 I am a teacher. 발음이 엄청 안 좋지만 죄송해요. 저 수학 선생님이니까 it's okay. 자, 그래서 I, 그럼 나는 am. am이 뭐지? 그럼 나는 무엇이다. teacher. 난 선생님이야. 이렇게 어떤 하나하나의 단어를 알아야 이 영어 문장을 해석할 수 있는 것처럼 수학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수학이 외국어가 아닌가요? 외계어 같죠? 외국어는 아니고 외계어 같은. 그래서 이 수학의 언어, 즉 수학의 언어를 이해하고 수학의 언어에 대한 이 문장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하나하나의 용어들의 뜻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우리나라 수학이 어려운 것 중에 한 가지 가장 큰 이유가 바로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한 외곽의 크기가 그거의 4대각의 크기와 서로 같다. 그럼 이 문장은 도대체 한자어인지 수학어인지 알 수가 없는 한 외곽, 그럼 바깥 외쪽에 있는 거니까 한 외곽이 다각형이 있어야 되고 외곽이 존재해야 되고 그거의 4대각이라는 것은 안쪽에 있는 마주보는 각인데, 그런데 이 한 외곽과 4대각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 원의 내접한 사각형이 바로 출발점이에요. 그러니까 수학에서는 한자어의 뜻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수학에서의 어디에 사용이 되는지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여집합이다. 그러면 여집합은 여자가 한자어로 남을 여자예요. 하지만 이게 그냥 남는 집합이다 라고만 알면 수학의 기호, 예를 들어 여집합을 영어로 하면 컴플리먼트인데 컴플리먼트의 앞에 C자를 따서 AC라고 적거든요. AC 이러면서 막 수학을 막 포기하고 싶어지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A의 컴플리먼트가 과연 여집합이라는 수학의 하나의 단어처럼, 여집합의 그럼 뜻이 뭔데, 그리고 그 단어의 뜻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처럼 수학의 문해력, 즉 문장제 문제를 잘 해결하려면 수학에서 나오는 용어들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속도, 시간, 거리. 거리, 시간, 속력이 문장제로만 되어 있어서 어려운 걸까요? 아니요. 학생들이 거리의 개념을 정확하게 몰라요. 속력의 개념이 뭔지 잘 몰라요. 시간을 환산하는 법도 잘 모르는 학생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학에서의 문장제 문제를 정말 잘하려면 그만큼 그 각각의 수학 용어에 대한 정확한 해석과 뜻이 바로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제가 이제 조만간에 제 책이 나올 거예요. 제가 이 부분을 항상 이렇게 강조를 하다 보니까 또 어떻게 정말 기회가 좋게 저랑 생각이 맞는 출판사하고 같이 이 수학의 문해력에 대한 책을 집필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중학교를 준비하기 전에 반드시 꼭 초등학교에서 배웠었던 용어라든가 앞으로 중학교 때 배울 용어들에 대한 정확하게 하나하나의 뜻과 그게 수학에서 언제 사용이 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의미적인 부분들을 학생들이 정확하게 안다면, 그렇다면 어느덧 이제 문장제 문제를 잘 풀어 나갈 수 있을 텐데, 이제 중요한 거는 사실 수학 문제라고 하면 학생들이 문제를 읽으면서 뭔가 이해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읽으면서 중간에 숫자가 보이면 막 생각이 딴 데 가요. 이게 이걸 더해야 돼? 이걸 곱해야 돼? 이걸 나눠야 돼? 그냥 괜히 문제에 집중하지 못하고 자꾸 이건 수학 문제니까 연산 쪽에 좀 많이 치우치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읽으면서 내가 수에 포커스를 맞추기보다는 이 용어에 포커스를 맞춰가면서 구하고자 하는 게 무엇이고 내가 주어져 있는 조건을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여러 문제를 풀려고 하지 말고 하나를 하더라도 정확하게 원가, 정가, 판매가가 뭔지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안다면 100문제, 1000문제 풀지 않더라도 이 아이의 문장제 문제를 풀어나가는 그 능력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수학의 문해력을 꼭 키우시기를 바랍니다.